자, 그럼요. 다음 순서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브리핑,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어제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정책. 부동산 대책 오시면 25번째입니다.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층수를 높이고 이익 환수를 면제. 그러면은 뭔가 집, 아파트를 많이 높게 지을 수 있고요. 그동안 좀 부담됐던 걸 좀 면제해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영끌 공급으로 승부수를 걸었다. 정부가 영끌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용적률 높이고 2년 거주 의무도 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규제 또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거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집을 질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도심 역세권 등 50층까지 개발 가능하다. 전국에 83만 가구, 3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신규 부지가 확보되는 주택 물량.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땅을 확보하는 거예요. 집을 내놓는 건 아닙니다. 그때까지. 근데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걸 계산해 보니까 83만 가구를 좀 넘게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이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뭔가 비유를 했죠. 서울에 32만 구가 좀 넘게 공급할 수 있는 그 땅을 확보한다는 건데 이 32만 구를 보니까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랍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은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 신도시 중에서 분당이 가장 규모가 큰데 그게 3개 정도 들어갈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요 좀 더 뭐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장 안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내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면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부의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 호, 서울 30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공급 쇼크 수준으로 엄청난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런데요, 전문가들로부터는 또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다음 기사입니다.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이미 3기 신도시 발표가 됐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수도권에 189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200만 가구 물량이잖아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현실성 좀 약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어제 정부가 발표한 거는 실제 분양, 그러니까 주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용지 확보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용지 확보 기준인데 주택 숫자를 저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뭔가 좀 너무 서둘러서 뭘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입니다. 저 끝으로 가겠습니다. 2025년이란 이 연도가 나왔잖아요. 2025년까지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어제 발표 내용은 이거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언제 어디에다 짓는지는 모른다. 실효성 의문. 그러니까 어제는 어느 곳에다 주택을 할지는 발표가 안 됐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구체적으로 입주, 뭐 분양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2025년까지 땅을 확보하고 보통 집 짓는데 한 2년 넘게 3년 걸리면은 2028년이라는 연도가 나옵니다. 2028년은 앞으로 8년 뒤에요. 보겠습니다.
4년 만에 수요 억누르기 실패를 시인한 셈이 됐다. 공급 대책을 많이 내놨으니까요. 그런데요. 아이디어 수준 아닙니까? 이거 혹시 이거 실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와 협의 등 산 넘어 산이다. 그렇죠. 땅을 확보하려면 이게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뭐 야당의 반응도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에 나온 당정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부 공급을 늘리려고 한 것은 우리가 요구하던 바입니다만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뒤늦게 실기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며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도리어 투기, 토건 세력의 호재가 되어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주원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 좀 해주세요. 어제 정부의 발표네요. 순서가 참 안타깝지만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순서가 번째 바뀌어야 대책. 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됐으면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시간을 4년 전으로 돌려서 첫 맞습니다. 대책이 이거였어야 된다. 시계를 돌려본다면 강력한 규제와 동시에 강력한 공급이 동시에 나타났다라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용지 확보 계획을 했었으면 지금 좀 확보가 많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3기 신도시와 맞물리면서 충분한 공급으로 인해서 집값 안정까지도 도모할 수 있었고 또 하나 공공주도를 하려면 그만큼 노하우가 쌓여야 됩니다. 예. 사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금까지 민간 사업인데도 지지부진하고 오래가는 이유는 다양한 욕망이 교차하고 충돌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서 그 조정이 너무 오래 걸리죠. 맞습니다. 그 용지 확보에만 어려운 시간이 걸리는데 예. 사실 지금까지 4년 가까이 규제 일변도를 일관해왔던 그런 공무원분들의 그 사고방식이 예. 그게 과연 사업주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때문에. 지금은 공기업인 LH 중심으로 해보겠다라고 발표가 된 거예요. 네, 지금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지금 관련 용지를 확보하겠다는데 과연 그 용지가 확보될지가 가장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급의 시그널만 계속 주어져 왔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이 공공 주도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형평성도 있습니다. 예. 민간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없으면서 이거는 공공 주도하니까 그 규제 완화를 그리고 인허가 문제를 그렇게 재빠르게 패스트 트랙을 하겠다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민간에 추진하는 게 이제 공공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요구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것이 있냐. 그러니까 딱 하나 요번 연도에 이것이 제대로 법이 정비가 되고 예. 제대로 된 사업의 용지 확보되는 롤 모델이 완벽히 나온다면 예. 그걸 통해서 시장의 안정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예. 혹시라도 그 롤 모델, 그렇죠. 제대로 용지가 확보되는 어떤 그런 모델이 제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되게 위험한 정책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은 요번에 있는 이 집값 상승에 또 아주 그 미시적인 접근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작년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임대차 법률로 인해서 전세 공급이 부족해진 게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사실은 서울의 유유지나 나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용지가 이미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접근할 수 있다면은 근시적이지만 그런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곳을 좀 빨리 좀 맞습니다. 하는 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변창흠 말씀이네요. 장관님께서 그 신규 택지 23만 가구 정도의 개발 계획을 발표하셨지만 서울에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유유부지나 나대지의 부분에 대한 활용이 사실은 전문가들이 계속 요구하던 바였는데 그게 빠져 있는 부분은 좀 아쉽고 이건 너무 장기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일 변호사 지금 장기간 굉장히 먼 대책으로 보여요. 2025년까지 용지 확보하고 그 이후에 뭐 분양 입주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집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이 되면 대선이 있어요. 정부가 좀 바뀌는 거예요. 정책의 연속성 이런 부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김현미 전 장관을 좀 소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전 장관의 명언이 있습니다. 주택은 빵이 아니다. 찍어내고 그 다시 싶으면 또 팍팍하고 싶지만 예.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있는데 오늘 변창흠표 이사 대책은 쉽게 말하면은
주택은 빵이다 이렇게 선언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변창흠표 이사가 아니라 변창흠표 장관. 변창흠 장관표. 네. 예. 그건 한마디로 주택은 빵이다. 막 찍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겉면만 보면은 홍남기 지금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쇼크 수준의 공급이다라고 하지만 한 단계 덮어봤더니만 땅을 사는 데만 지금 적어도 4년이 걸린다는 그 말은 결국 국민한테 진솔한 대책을 말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쇼크 수준의 공급이 아니고 쇼크가 없다는 것에서 홍남기 장관은 쇼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결국 이 대책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대책이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컨대 동판교, 서판교 다 합쳐서 제가 알기로 한 3만, 4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넓은 땅에 3만, 4만인데 그러면 수도권에 189만 가구를 지을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과연 그것이 구체적인 대책인지 그냥 정치적 프로파간다인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나왔어요. 실천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과연 정부가 얼마나 땅을 확보하고 어떻게 속도를 낼지 그게 남았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물량에 대한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평가는 그다지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너무 장기적이다 이런 지적도 좀 받고 있습니다.